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아시아 증시 다 올랐거든요. 우리하고 좀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대만까지도 0.3% 올라갔기 때문에 다 올라간 날인데 우리만 유난하게 빠졌어요. 그래서 뭐 그러면 대외적인 변수 때문에 빠졌다 이렇게 보긴 어려운데 어쨌든 좀 체크를 해보면 S&P 500 지수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딱 봐도 어디서 맞고 떨어졌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200일선 저항, 200일선이 왜 중요하냐면 대세 상승, 하락, 강세장, 약세장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구분 짓는 이동 평균선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200일선이 4,326포인트인데 오늘 고점이 4,325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미증시가 올라갈 만큼 간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한 어떤 걱정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건 테슬라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620달러 때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저점 대비 50% 올라가면 930달러가 고점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50% 올라간 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종가가 920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 그 다음에 지수 자체가 좀 저항대 아닌가? 미증시가 이제부터 밀릴지도 모르겠다. 이런 걱정이 좀 일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 트라우마. 그동안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정점이고 그것 때문에 연준의 긴축은 주춤할 거야.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갑자기 천연가스 가격이 또 확 치솟아 올라가면서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라간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도 같이 움직이는 건데 이게 자칫 국제유가까지 끌어올리면 어떻게 될까? 안 그래도 이제 미국의 FOMC 회의록도 있고 소매 판매 이런 지표도 있고 하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게 다시 또 화두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걱정도 투자자들이 일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표와 일정에 대한 어떤 저항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막 이제 가스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 이게 또 이제 살아났고요. 다음에 이제 수급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장중에는 매도하고 동시효과에 채워서 이제 순매수로 끝나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소극적으로 매매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선물은 팔고 콜옵션 팔고 풋옵션은 사고 조금 이제 좀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융투자는 매수했지만 또 투신권하고 연기금 쪽에도 물량을 내놓다 보니까 지수가 좀 올라갈 만한 수급이 아니다. 그동안 이제 외국인들이 한마디로 이제 멱살을 잡고 끌어올렸었는데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 그 매매 종목을 보면 이제 뭐 매수하는 종목들은 아직은 그대로입니다. 제가 이제 2차 전지, 자동차,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 매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한두 종목씩은 다 들어가 있어요.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사고 있고 현대 모비스도 이제 매수하고 있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도 지금 SK하이닉스 한 6, 7일 정도 연속 매수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는 조금 팔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외국인들이 매수하던 업종은 이어가고 있는데 순매수 1위 업종의 종목의 순매수 규모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번 주는 지난주 이후부터는 좀 적극적인 매수를 하지는 않는 선별적으로 조금씩 골라담는 정도의 매매를 하고 있는 게 특징이죠. 코스닥 쪽에서도 이제 2차 전지 LNF를 이제 많이 사긴 했는데 이거를 제외하고는 2차 전지주들이 또 확 눈에 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많이 사다가 종목을 골라 담는 쪽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한 5개 사다가 지금은 한두 개 정도. 그러니까 어디 옷 사러 갔다가 지금 뭐 5벌 한 번에 사다가 지금 한두 개씩 사는 거니까 뭔가 조금 좀 어려워졌나? 이런 걱정을 투자자들이 할 만한 거죠. 그리고 코스닥도 보면 LNF 한 종목 매수한 게 나머지 리스트 합친 거보다 더 많잖아요. 특정 종목이 좀 쏠려 있는 게 되고 있죠. 기관 투자자들도 LNF를 제일 많이 샀고 그 외 쪽 내려와 있는데 특징적인 건 이제 엔터주. 그러니까 SM과 JYP 엔터. 오늘 SM 주가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매수한 게 특징이었고 그거 이외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LX 세미콘, 동진 세미캠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군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뭐 어버브 반도체 오늘 재료 나와서 이제 급등을 했죠. 뭐 유니셈, 원익 QNC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들어가서 약간 포트폴리오에 변화 조짐이 있다. 뭐 요게 이제 오늘 기관 수급의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이제 약간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잘 보시면 이거는 금액 기준이고 파란색 선은 수량 기준인데 이게 이제 금액으로는 계속 매수가 진행되면서도 수량은 안 늘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들이 주로 대형주만 사고 중성주는 안 사거나 팔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 이후부터는 대형주 쪽도 매수세가 주춤하면서 이제 중성주는 아예 매도를 하면서 수량도 꺾였고 다음에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도 적극적인 매수 안 하고 약간 간보기 매수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기존의 기세하고 좀 달라요. 물론 이제 이전에도 조금씩
이제 좀 숨 고르게 하는 구간이 없었던 건 아닌데 이번 같은 경우는 기간이 좀 길어졌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잠깐 쉬는 거냐, 쉼표냐, 아니면 사실상 마침표냐, 요게 좀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건 뭐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뭐 그렇게 확인하는데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 구도를 좀 이제 이게 컴백이 돼야지 시장이 시원스럽게 저항대를 뚫겠죠. 요게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슈를 정리를 해보면 FMC 의사록에 대한 해석, 이거는 뭐 내용은 사실 뻔한데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 거냐 여기에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약간 좀 매파적인 내용일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뭐 정점이다 이런 얘기는 절대 없을 거니까 그러니까 매파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를 그냥 인플레이션을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이다 라는 걸로 해석을 할지 아니면 새삼스럽게 갑자기 놀라운 매파적이야 이렇게 이제 몰아갈지 요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201선이 저항이 되느냐 이제 돌파하느냐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애매한 위치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해석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에서 환율도 지금 1310원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추세가 여기서 매도적으로 바뀌게 된다면 물론 이제 그동안에 국내 투자들이 매도한 게 있으니까 일정 수준은 버틸 수는 있지만 이제 끌어올릴 정도의 돈은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재매수, 그러니까 최소 이제 3천억 원, 그러니까 2천억 원 이상의 순매수에 특정 대장주 하나 정도 1,000억 원 이상 순매수하는 종목이 등장을 해주는 그런 구도가 돼야겠죠. 그 다음에 태조 이방원 종목들이 오늘 주춤했거든요.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자력 이런 종목군들이 좀 주춤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 깨져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걸 깨진다면 다른 쪽이 받아줘야 돼요. 오늘 뭐 자동차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받아주는 종목군들이 등장을 해주냐,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가든가 아니면 뭔가 받든가. 근데 이것도 빠지고 딴 것도 빠져버리면 이제 2,500대 초반 중반이 이제 이번 반등 사이클이 끝나는 게 돼버릴 수도 있죠. 요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오늘은 사실 2차 전지가 다 간 게 아니라 2차 전지에서 일부, 그다음에 곡물주 일부, 가스 관련주 정도가 움직인 게 특징이고 그 외에는 뭐 종목 업종 내에서 골라가는 형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좀 시장의 수급이 이전보다는 좀 약해졌다라는 게 좀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 차트인데 잘 보면 5일선 아래로 마감한 거는 하루면 끝났어요. 대부분 다 최근 들어서는 특히. 그러니까 5일선 아래에서 마감한 게 거의 나오지 않고 이틀 연속해서 5일선 밑으로 내려간 사례가 거의 최근 한 달 동안에는 없었거든요. 오늘 0.04포인트인가 아마 차이가 그럴 겁니다. 5일선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붙어서 끝났는데 이제 이틀 연속 하락한 적도 없거든요. 이게 보시면 이제 시장이 이틀 하락한 적이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이틀 하락한 게 7월 초반인가 그러니까 지금 근데 조정이 한번 나오면 16포인트, 12포인트, 22포인트, 17포인트 되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구도가 유지가 돼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밀어버리면 투자자들은 하나의 어떤 패턴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해서 매도가 또 확증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대장주들의 회복, 그 다음에 이제 아니면 새로운 대장주의 부각, 외국인들의 수급 전체 규모의 컴백,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부분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카페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는데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만들었던 카페에 오실 수 있고요. 여기 이제 기업 분석 되게 열심히 올려놨거든요. 종목 리포트 보시면 기업 분석 열심히 올려놨잖아요. 여기서 이제 참나무가 이제 전데 어쨌든 여기 올려놓은 종목군들은 뭐 하는 회사인지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기업 공부하는 코너니까 여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증시 데이터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뭐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 꼼꼼하게 좀 챙겨서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오셔서 많이 봐주시고 여기 이제 정보 스터디 구간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다 올리실 수 있는 게시판이거든요. 여기에 좀 자료들도 같이 한번 올려서 예, 좀 집단지성의 힘을 좀 한 번 정도는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검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